내 인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온 거죠.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건 이모 인생이야. 이모가 사는 거야. 이모가 나를 어떤 대리만족,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13년 동안이요?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정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 쳐서 뭐 한 2, 3년은 그런다 치지만 계속 이게 뭐 4년, 5년 계속 가니까 13년을 일하셨는데. 네. 전 단 한 번도 이모한테 왜 나한테 정산 안 해줘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찾으러 계속. 갔었대. 갔더니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거나 뭘 해놓거나 했었대. 그래서 부모님도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찾은 거죠. 그 당시에는 실명제가 없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는 보여준 거죠. 완성이라고 해놨다.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다 없앤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고 믿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난자리 슬픔하는 비오가 좋아. 네, 안녕하세요. 김한선 씨 동생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친동생? 저는 언니가 좀 연예인병증 걸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쁘다, 제일 이쁘다, 제일 잘한다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나? 저희 언니가 친구가 사실 많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홀로 떠다니는 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본인이 연락을 많이 안 해요. 자주. 가끔 아니 언니 연락 좀 자주 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 사람이. 언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쪽 사람들은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전화 걸어서 피곤하고 그러면 민폐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워낙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답답하죠.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야, 지금 뭐 고민 인터뷰를 하신 분이 지금 동생분. 네, 이시죠? 막내 동생이에요. 예. 동생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외동이신 줄 알았어요. 형제. 아니에요, 저희는 딸만 5이에요. 그리고 제가 셋째고 저 친구가 이제 막내예요, 5번째. 딸만 5. 진짜 외동인 줄 알았어. 저도 외동인 줄 진짜? 알았어요. 진짜. 네. 사랑 많이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나요? 야, 근데 진짜 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진짜 동생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게요. 고민 의뢰까지 하시겠습니다. 근데 난 동생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인 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디바한테 자신감이 없고 본인이 최고고 멋진 줄 모른다는 게 나는 이게 언니 그냥 딱 김한선 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 도도하고 완벽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보면 동생분께서 언니가 좀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연예계 생활 그리고 최고의 가수로서 쭉 지내온 게 한 37년. 꽤 긴 시간인데요.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하고 좀 인연이 이어지고 더 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좀 그럴 법도 한데 좀 그런 편 아니신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배우를 했었다면 좀 뭔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품 하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은 맞아요. 그냥 각자 다 스케줄이 다 맞아요. 달라요. 여기서 만나서 안녕 안녕 반가워 하다가 이제 자기 순서 끝나면 잘 가 그러고 이제 떠나는 게 이제 그 가수들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10대 20대가 훌렁 갔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선배님이랑. 5분 음, 노래하고 끝. 안녕.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가수분들도 앨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저희만. 저희 아. 팀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건데. 가수들이 그런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꼭 많을 필요는 없지만 아까 동생분이 혼자 떠다니는 섬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선 씨가 왜 좀 어려움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요. 친구를 또 가까운 친구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네, 일반적으로. 네. 첫째, 먼저 다가가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속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네. 또 세 번째는요, 외로움이 별로 없는 편인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만의 신념이 확실하다. 이 기준이 좀 넘치면 약간 고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게 좀 확고한 경우들도 있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라는 개념이 좀 기준이 높더라. 네, 그러니까 친구는 네네 그렇게 친구를 꼭 이래야만 친구지 친구에 아무나 친구를 갖다 붙일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기준이 좀 높더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완선 씨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가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속 깊은 얘기.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네, 선뜻 잘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 이름도 모르고 애들이 내가 벙어리인 줄 알 정도로 말을 안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다가가거나 연락하거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이죠. 네. 이어지지 않는. 네, 안 이어져요. 그게 그냥 그대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싫으면 안 나가죠. 네, 근데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관계가 유지되고 네. 그 유지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서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만나서 식사 맛있게 하고 술도 마시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 좋아, 우리 친구하자 막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뭐 한 달 후에 또 만난다.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셋이에요? 다시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리셋이 된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만났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만남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그냥 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피하지도 않는 것 같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자리가 있으면 인사도 하고 어머니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하고 잘 지내요. 차도 마시고 네 식사도 해야 되는 자리면 식사도 하시고 네, 술도 잘 마셔요. 네. 근데 두 번째 만남이 된다든가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리셋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처음처럼 약간 어색하긴 해요. 어색해서 그냥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약간 고야. 놀라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정도로?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다. 약간 좀 이상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라든가 그때의 감정적 경험이라든가 그때 흥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싹 네. 흘러가 버리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만나도 한 달 후나 두 달 후쯤 만나면 만났던 기억은 있지만 그때 흥이나 그 분위기나 그 색깔이 싹 사라지니까 네, 다시 그냥, 새롭게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매일매일 만나면 그렇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힘든 거죠.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저도요. 어. 이게 참 되게 지금 바쁜데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데 전화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요즘 이게 고민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줘.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좀 하시네요. 네네네. 예. 왜 그런 생각?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부담과 어떤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내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편하게 연락하세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도 그래요. 엄마한테도 제가 어느 날 한 번 전화했는데 엄마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또 엄마 자다가 깰까 봐. 사실 엄마가 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엄마 자고 있는데 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그 되는 뒤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실 때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자다가 깨실까봐. 근데 예, 사실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저희 이모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대면 하신. 왜냐하면 제가 떠난 게 10대에 떠났단 말이에요. 14살? 그때쯤에 떠났으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네,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온 그런 가족처럼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건가? 네. 뭐. 그러면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완선 씨가 쭉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많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내 전화가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 왠지 그렇게 하면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상대한테 부담이 네. 되게 할 수 있다. 부담이 될까 봐 또는 짐이 될까 봐 네. 또 민폐를 끼칠까 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완선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사람 또는 김완선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즐거워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러면 완선 씨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출발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물론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매니저였던 분이 굉장히 매니저로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냥 혼자서 한 10몇 개 팀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신 분이었어요. 전 너무 어린애였고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한 약간 로봇 같은 존재?
약간 로봇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서는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내가 한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매니저인 이모님하고는 얼마나 같이 일을 하셨죠? 13년이요. 긴 세월이네요. 진짜 긴 세월. 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관련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완선 씨는 원래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조금 넘어서서 중학생 때 이미 이제 나는 가수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한 결심을 거니까. 하고 그 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나의 인생을 갈 거야.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었는데 매니저가 남도환이 이모예요. 이모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모님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강하고, 장난이 강하고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매니저와 가수 관계보다 더 네. 그런 이제 가족이자 또 스승과 제자이자 네. 이런 관계로 이 완선 씨가 갖고 있는 원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이 잘 수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면- 다무시됐죠. 그렇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완선 씨의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물론 엄청난 인기. 대한민국에서 김완선 그러면 정말 들었다 놨다 하던 그런 이제 시기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모가 만들어 오는 세팅에 섰을 때 전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매일 이어졌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일단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고 살았고 그냥 내 거가 아닌 왜 그냥 뭐랄까 우리 무대에서 이거 우리 집이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거 하나 이렇게 좀 집어먹다가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느낌이 안 들은 거죠.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이건 이모 인생이야. 이모가 사는 거야. 이모가 나를 어쩐 대리만족,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인기였으니 눈 떠서 잘 때까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었죠. 그렇죠. 24시간 이모하고 같이 있으면 매니저랑 있어. 쉽지 않지 사실은 이거. 이제 그 세월 동안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완선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완선 씨가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탈진이 지금도 조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탈진이 되면 어떠냐 하면 방전된 배터리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왜 면도기도 왜 그 전지가 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들들 이렇게 하다 되는 보니까. 것처럼 이 충전이 충분히 돼야지 윙 돌아가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탈진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일 것 같냐면요. 사람은 좋아, 만나는 거는. 근데 만나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아,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아,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표정도 기억하고 이때 했던 말도 기억하고 이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모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력의 에너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좋아서 밥도 먹고 아, 예 했지만 그냥 그거를 집에 오면 힘들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려면 이 기억을 하는 것도 에너지를 써야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여력이 없으면 그냥 그 시간은 좋으나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냥 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은 매우 좋았지만 집에 오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아니, 그리고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지? 이랬어. 네네. 네. 절대 싫은 게 아닌데. 네, 싫지 진짜 않았어요. 맞아요. 네,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에너지가 100이라면 90이 소모된 상태로 10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10을 애써서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걸 쓰고 나면 스페어가 없는 거지 스페어. 집에 오면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려면 스페어를 남겨놔야 되니까 가능하면 만남을 줄이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 뭐였지? 아, 그때 그런 얘기했지. 이거 다 에너지 소모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만나고 나면 한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리셋이 되는 게 네. 어떤 성의가 없거나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서 에너지가 회복이 안 되고 방전된 상태로 좀 아직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네. 진짜. 맞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었나. 공감을 하시네.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네네. 에너지에 완전 공감했어요. 네네. 백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누구한테 쓰는 게 이 에너지를 아껴놔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집에서 가족한테 써야 되니까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 근데 에너지를 쓰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정말 편안한 소소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싹 채워지거든요. 맞아. 여기까지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네. 우리 완선 씨는 그걸 넘어서서 꽤 긴 기간 동안에 완전 탈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탈진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낼 여력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니 뭐 이렇게 되면 뭐 연애고 자식고 지금 그건 뭐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아예 그냥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에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만약에 누구 만난다. 데이트하러 나가야 돼. 샤워하고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옷 뭐 입을까 막 그거 생각만 해도 막 벌써 진이 다 에너지 빠져요. 소모가. 네, 그냥 안 만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일단 연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지금 사는 매일매일이 조금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유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네. 분명히 힘드실 텐데. 그 충전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좀 방전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동생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보해주신 동생분을 상담소로 직접 모셔봤습니다. 동생분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제 요 앞에 동생분이 나오시기 전에 언니하고 이제 어떤 얘기들 나누고 있었냐면 원래 좀 내향적이기도 하시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기도 하시고 착하고 거절도 잘 못하시는 면도 다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완선 씨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으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오래간만에 나 가서 옷을 사야겠다 가요.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다가 야,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한 군데서 다 사요. 한 군데에서 바지 한 10벌. 그 가게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네. 티셔츠 한 10벌.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깔별로 다 사고 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걸로 사고 심지어 다 언니 제발 옆 가게라도 가면 안 돼? 아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른데. 괜찮아. 아니 이렇게 거기도- 보는 것도 힘들고 많이 받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이쁜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만 보면은 어지러워요. 지치는 거죠. 예, 지치는 예, 거죠. 그래서 약간 멀미 증세가 나고 그래서 멀미까지요? 자동차 살 때도 그냥 사진 보고 어?
아 근데 그거는 심했다. 아니 그거는 심한 거 맞지? 그치? 이거는 저는 자동차는 가요. 아니 보통은 그 색깔이 진짜 실물하고 카탈로그 색깔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렇지.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는 분하고 또 잘 얘기를 하면 뭐 그렇지. 뭐 약간 옵션도 좀 뭐 많아. 줘요. 무슨 뭐 뭘 넣는 가방도 주고 그쵸. 우산도 하나 넣어주고. 우산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카탈로그만 보고 카탈로그 했단 보고 말이죠. 아시는 네. 분이 이제 자기 친구분 소개시켜서 전화로 그냥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탈진 그래서 맞아요. 정서적 고갈이야. 왜냐하면 만나서 뭐 이걸 하나 더 달라, 뭐 조금 더 깎아 달라, 뭐 이걸 뭐 이것도 다 사람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다 저는 에너지 그런 필요로 신경이 하니까 안 해요. 너무 힘드시죠 그게. 네, 깎아달라 소리 안 해요. 그냥 해요. 가요. 이게 생활 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MMPI라고 그 문항 많은 거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몇백 문항. 아 에너지 없는 분인데 지금. 죽는 줄 알았는데. 네, 힘들하셨구나. 아직도 글씨도 너무 조그맣구만. 네. 아,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행이네. 결과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나 신남이나 재미 같은 걸 느끼는 게 좀 약할 수 있다. 때때로 좀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해질 수도 있고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완선 씨가 자기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또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이런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좀 억제하고 억압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 생활 속에서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너무 탈진이 된 사람들은 뭔가 기억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끌어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그 외에는 별로 기억하려고 안 해요.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언니가 길치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옛날 집을 자꾸 가는 거예요. 길을 들어서서 언니 여기 왜 갔더니 엄마 아빠네 집 가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사 가셨어? 그랬더니 뭐? 옆 동네로 이사 갔잖아.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했더니 맞아. 이러고 다시 백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길치예요. 네네네. 동네도 맨날 가던 음식점에 가는데도 맨날 야 여기서 6개월 어떻게 건너야 돼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일부러 좀 이렇게 기억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린 뭐 물건 같은 거는 늘 제자리에다 두는 곳에다 안 두면 어디다 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면 항상 그 자리에다 놔요. 그 자리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저한테 맞추는 거죠. 기억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런 생활이 되다 보니까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와. 정말 중요한 걸 빼놓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흘려보내셨던 것 같아요. 뇌신경 회로도요, 이게 연결이거든요. 길이 닦이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사용해야 그 길이 뻥 뚫리지 사용을 안 하면 그 신경 회로에도 덤풀이 덮여요. 그러면 이제 점점 기억력 자체가 원래 나빴던 건 아니지만 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걸 자꾸 안 하다 보면 나중에 까먹는구나. 기억력이 어머.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럼 점점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연습을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모랑 나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하기 싫고 이모는 끌고 가고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때는 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게 너무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답답하니까 일기를 막 하룻밤에 A4 용지를 한 8장씩 쓰고 그랬어요. 막 분노에 찬 일기죠. 으아! 이러면서 한 8장씩 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괴로운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대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내가 나를 막 미워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을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게 생각처럼 뭐 머리가 그렇게 싹싹 변하진 않으니까 내가 뭐 막 당장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손으로 움직이는 거 뭐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안 해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선 씨는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근데 이거를 잊으려고 생각을 억제하는, 이걸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어 기전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억제라고 하는데요. 사고 억제는 뭐냐면요. 겪고 싶지 않은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막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많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고갈, 탈진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 사고 억제라는 걸 통해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완선 씨 본인을 보호하고자 사고 억제라는 기억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훈련까지 하게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네, 짠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미리 드린 문장 완성 검사에서 우리 완선 씨가 이렇게 써주신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한 구절을 포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나와 내 인생을 포기한 채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네. 나와 내 인생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본인은 얼마나 그것이 좀 처절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그런 나를 못 자라게 하고 자꾸 이모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모든 거 신발, 뭐 하여튼 사람 관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이게 숨을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나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를 일부러 더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게 가장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인 작곡가가 저희한테 이제 이런 악보하고 이걸 다 보내왔는데 악보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난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저희 이모가 그냥 그걸 아예 완전 무시했어요. 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이모 생각에 그 시점에서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면 얘가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안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완전 딱 묵사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이 일이나 이런 것에서 좀 놔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애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질 끌려갔죠. 그러니까 끌려가기는 싫으니까 그냥 좀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저희는 언니 문제 때문에 가족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모가 일단 언니를 집에 1년에 한두 번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것도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거의 단절이 된 거죠. 엄마가 집에 가면 이제 이모가 없는 스케줄 만들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엄마 아빠 많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셨고 지금도 가끔 왜 언니 말만 들어 내 말도 좀 들어 막 이러면 그런 얘기는 하시죠. 너는 내가 살부딪히고 같이 너가 성인까지 같이 컸고 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엄마 아빠는 지금도 조금 많이 미안해하세요. 마음이 안쓰럽고, 네, 아픈 손가락인 거죠. 네. 이제 일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뭐가 없는 거야. 13년 동안요? 네. 아니 그래도 이게 정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 쳐서 뭐 한 2, 3년은 그런다 치지만 계속 이게 뭐 4년, 5년 계속 가니까 13년을 일하셨는데. 네. 넌 단 한 번도 이모한테 왜 나한테 정산 안 해줘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찾으러 계속. 갔었대. 갔더니 언니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놓거나 뭘 해놓거나 했었대. 그래서 부모님도 믿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찾은 거죠. 그 당시에는 실명제가 없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엄마한테는 보여준 거죠. 완선이라고 해놨다. 해놨다.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다 없앤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고 믿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버신 돈은 어떻게 하셨대요, 이모님은요? 이모라기보다는 이제 이모의 남편이 다 갖다 썼죠. 이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우자는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지금 이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다? 이모는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진짜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왜냐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철저하게 다 막았죠. 이제 못하게 못 하고 만나게 하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본인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적 지배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어떻게 13년 동안 일했는데. 네. 근데 되게 이 심리적 지배가 사랑을 딱 가지고 등판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심리적 지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가까운 사람, 내가 널 제일 생각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네, 심리적 지배를 하니까. 심리적 지배. 네,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걸 왜 못 알아차려. 거기서 왜 박차고 나오질 못해 이러지만 실제 그 대상이 됐을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모님이라는 좀 아주 엄한 그러한 가족이자 완선 씨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주지 않은 그분은 그게 김완선이라는 사람을 더 유능한 가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셨겠지만 어쨌든 완선 씨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약간 독재자 같은 매니저 밑에서 계셨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한두 해도 아니고 13년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나는 그게 나는 존재감이 그런 사람이- 없어지죠. 네.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연결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네. 고립된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자꾸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대변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모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인에게 막 대변을 해주게 되고 오히려 아니 주위 사람하고도 아예 말도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분을 네네. 뭐 누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네네. 완선 씨가 겪었던 일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떠올려서 막 안을 내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 억제라는 어떤 방어 기전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남이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또 가족도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니까 네네. 이게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네, 와, 그런 되게 생각이 힘들었죠 드네요. 그때는. 네. 네. 자꾸 내 자아를 죽이니까, 자꾸 나란 인간을 못 자라게 하니까 그런 거가 일단 가장 큰 불만이었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헤어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모랑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입은 옷 그냥 하나 달랑 입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트였죠. 저는 그냥 그래서 나올 때 그래 호떡 장사를 하자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겪었던 많은 일들이 완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덮어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극복이 아니라 그냥 네. 덮었네요. 네, 그런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장 그때는 기억을 못하고 흘려보내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만 그 겪었던 일을 막 아프지만 직면을 해야 내 것이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돼야 이것이 그 이후의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되고 네네. 그걸 딛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이 기억을 좀 꺼내서 네. 직면을 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아보시고요. 우리 그때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완선 씨예요. 네, 입고 싶은 옷은 아니에요. 잘 어울리기는 하나 이모가 골라준 옷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어요. 동료 가수들하고 좀 수다도 떨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 완선이 머릿속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방과 후에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도 못해요. 또 어떨 때는 원하던 가수 생활이긴 하나 가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투덜거리고도 싶은데 전화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대기실에 앉아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어린 완선이가 가엾기도 합니다. 네. 이게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본인의 모습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네. 그냥 별로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삶의 의욕도 없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냥 빨리 그 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상담도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왜냐면 그때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뭐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완선 씨는요,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고요. 마음도 따뜻하시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기술, 스킬이라고 하죠. 그게 떨어지지도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약간 기분이 약간 가라앉은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우울증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이게 아주 만성화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지속이 되면서 그거 자체가 그냥 나야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네.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것조차 아주 이렇게 피부로 많이 못 느끼시는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해져서 네. 그래서 쭉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신 거를 기분 부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좀 센티멘탈해요. 저 맞아, 좀 맞아. 멜랑꼴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감정은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 오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다운될 때도 있긴 한데 기분 부전증이 있는 분들은요. 늘 좀 기분이 약간 울적해요. 늘. 그래서 제 성격인 줄 알았어요. 네네. 나중에는 막 성격처럼 느껴지죠.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이게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요. 네, 네. 찾아뵈면 됩니까? 네. 이제 빨리 고치고 싶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분 부전증이 있는 분들이 네. 이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울적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완선 씨는 좀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찾고 의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럼요. 네, 그거 자체가 일단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네. 이것부터 좀 회복을 하면서 이걸 좀 채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멘탈 에너지도 조금씩 더 살아나실 것 같아요. 네.